오늘은 우리 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뇌인데 이거 부분을 배외측 전전 두피질,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이에요. 우리 이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머리 위, 그다음에 이것은 머리 뒷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전두 대상피질이 이 부분이고, 안와 전전 두피질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안와라는 것은 우리 눈과 눈 그 사이를 뚫고, 송곳으로 뚫고 들어가면은 이 전전 두피질이 나온다, 이 뜻입니다. 눈과 눈 사이. 그 다음에 복내 측 전전 두피질, 그 다음에 시상, 그리고 시상 하부, 시상 밑에 있는 부위, 그 다음에 뇌하 수체, 여기서 이제 호르몬 분비가 나오죠. 그 다음에 편도체, 조그마한 동그라만 거 있죠, 편도체. 그 다음에 해마, 이게 해마처럼 생겼죠, 바다에 떠다니는 해마.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뇌의 구조입니다. 이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마, 이 부분은 기억과 새로운 학습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를 감지하고 시상 하부에 신호를 보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요청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부분이 해마입니다. 계속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흐르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상 하부, 뇌의 정서적 신호에 반응하고 뇌하 수체의 기능을 감독하는 뇌 부위가 시상하부입니다. 그 다음에 신경세포, 말 그대로 신경의 세포를 신경세포라고 하고, 뇌의 회색질, 회색 부분입니다. 회색질로 이루어져 있고 사고, 지각, 행동하는 뇌세포가 신경세포고, 전기신호와 화학신호로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와 전전 두피질,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교정하고 억제하는 뇌 부위입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활동이 이게 이제 증대가 되고, 중독, 그 다음에 조증, 그 다음에 ADHD가 있으면 활동이 또한 저하가 됩니다. 활동이 잘 안 된다, 이 뜻이겠죠. 우울증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활동이 늘어나요. 이게 활동이 커지고, 그 다음에 중독이나 조증이랑은 슬퍼하는 증세, 그 다음에 ADHD는 이제 산만한, 주의가 산만한 거, 이럴 때에는 이 안화 전전 두피질이 활동이 저하가 됩니다. 뇌하 수체는 시상 하부의 지시를 받아서 몸의 각 선을 셈이라고 그러죠. 셈. 이 선에서 이제 흘러 나오는 게 많아요. 이 선으로 호르몬 신호를 보내면 그 선에서는 그 호르몬을 이제 분비 배출을 합니다. 이게 호르몬을 나오게 명령하는 게 뇌하수체예요. 그래서 이 선의 기능을 관리하는 우두머리 선이 뇌하수체입니다. 호르몬을 분비하라, 더 이상 분비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경연접부, 시냅스라고 하는데, 축삭돌기, 수상돌기 사이의 좁은 틈이 있습니다. 그 연접부라고 하는데, 여기로 화학물질이 통과해서 한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신호를 보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서로 신호가 주고받고 하는 그 신호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시상, 감각 신호와 운동 신호를 뇌의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전달하는 뇌의 중심부입니다. 시상의 활동은 의식에 반드시 필요하고 수면 조절에 관여하며 현실과 비현실을 가려서 인식합니다. 이 시상이 잘못되면은 현실도 비현실로 느끼고 비현실을 현실로 느끼고,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됩니다. 현실과 비현실을 가려서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게 시상입니다. 복내 측 전전 두피질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정과 감정 처리, 공감 등과 관계되는 뇌 부위로서 삶의 사건들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우울증이 있으면 활동이 떨어지고 조증이 있으면 활동이 증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용어 설명을 합니다. 편도체란 무엇이냐?
뇌의 경보 중추로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관장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정서적 학습과 기억에도 관여하고 스트레스, 깊은 상처, 이기적인 행동, 원한, 죄책감, 갈등 관계 등을 통해 활동이 증대가 됩니다.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고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고 죄책감과 원한을 해결하고 지원 관계를 맺으면 활동이 진정이 됩니다. 편두체 활동이. 그 다음에 전두 대상 피질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위치는 다시 그 전면에 그림을 이제 생각하면서 보세요. 여기가 전두 대상 피질입니다. 그래서 전두 대상 피질은 신경계의 마음으로 통하는 뇌 부위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관장하고 그 다음에 공감하고 이타심을 갖게 하고 동정심, 타인 중심의 사랑, 긍휼에 관여를 하고 중독이나 끈질긴 두려움과 불안 등 과도한 대뇌 번영계의 활동을 통해 이것은 이제 손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이나 이 끈질긴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되면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묵상하고 절제하고 이타적 행동을 하면 이것이 강화가 됩니다. 이 전두대상 피질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전두대상 피질은 어느 부위냐면은 우리 이마의 한가운데 이마의 한가운데를 송곳으로 찌르고 들어가면 바로 이 부위예요. 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부위입니다.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부위가 이 부위인데 이게 이제 손상받으면은 자기밖에 모른다든지 사랑 자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전두 대상 피질. 그 다음에 축삭돌기는 신경세포의 세포체에서 길게 뻗어나온 가지인데 이 가지로 이를 통해 신경세포가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그 다음에 수상돌기는 신호를 받는 겁니다. 이게 온 전신에 말단까지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신경세포가 신호를 보내는 것은 축삭돌기고 그 다음에 수상돌기는 신경세포 세포체에서 길게 뻗어나온 가지로서 이것을 통해 신경세포가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끝이나 발끝에서 촉감을 느꼈다. 그러면 이 신경 신호를 뇌로 보내는 거 이게 수상돌기가 하는 것입니다.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신호를 보내서 저기 지금 자동차가 오니까 빨리 피하라 하면 바로 피하게 되잖아요. 이거 명령 내리는 게 축삭돌기입니다. 신호를 보내는 게 축삭돌기, 신호를 받는 게 수상돌기. 받을 수자입니다. 받을 수. 배외측 전전두피질은 주로 이성과 관계되는 뇌 부위가 되겠습니다. 전략을 짜고 계획하고 정리하고 주목하고 정신을 집중하고 문제 해결하고 인지를 통제하는 등의 능력을 관장합니다. 이런 능력을 손상하는 모든 장애 예를 들어서 중독,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게 아까 말한 ADHD, 과잉 행동장애, 조현병, 우울증, 조증, 알츠하이머 이게 치매죠. 이것을 통해서 손상되는 것이 배외측 전전두피질입니다. 그러니까 지성 즉 이성과 관계되는 뇌 부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악교처럼 생겼다 해서 악교세포인데 뇌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뇌세포입니다. 영양을 지원해서 신경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신경세포가 하는 신호를 더 원활하게 해주고 그 다음 미세악교세포, 별악교세포, 희소돌기 악교세포, 슈반세포 등이 여기 악교세포에 해당이 된다. 참고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전두대상 피질입니다. 이마를 뚫고 들어가면 그 부위가 전두대상 피질인데 이 신경계 마음으로 통합니다. 마음, 동정심, 그 다음에 타인 중심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의지, 선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전두대상 피질. 이마를 뚫고 한 중앙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안화. 아까 여기
복내 측 전전두피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정, 감정 처리, 공감 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화 전전두피질,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교정하고 억제하는 뇌 부위가 안화 전전두피질이라 해서 눈과 눈 사이 부위가 있죠. 왼쪽 오른쪽 눈 사이의 그 부위, 그걸 뚫고 들어가면은 그게 바로 안화 전전두피질이 그 부위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이런 것 등등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 그림을 잘 보시면서 해야 되니까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것을 공부하고 싶은 분은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뇌의 구조입니다. 대뇌, 큰 골이라고 하죠. 중뇌, 연수, 간뇌, 소뇌, 작은 골, 소뇌, 척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쭉 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좌뇌와 우뇌가 있습니다. 이게 뇌를 반절로 이렇게 잘랐다, 위에서 아래로 반절로 딱 잘랐을 때 오른쪽이 우뇌, 왼쪽이 좌뇌입니다. 오른쪽 우뇌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뇌 좌뇌가 하는 역할, 시각적인 역할을 합니다. 얼굴을 기억을 잘하고, 그 다음에 대화할 때 신체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공간 또는 그림을 잘 기억하고 경험, 활동적 학습에 익숙합니다.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느끼는 부분, 직관적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유머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빠른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데 유리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감성적인 거, 감정을 발산하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환상적 상상적인 것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좌뇌가 하는 것은 하는 부위는, 하는 기능은, 언어적인 것은 이름 기억을 잘하고, 아까 이게 우뇌는 얼굴 기억을 잘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좌뇌는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좌뇌 쪽이고, 대화할 때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뇌는 신체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대화할 때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언어로 된 자료를 잘 기억하고 언어적 학습에 익숙합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기능이 강해요. 체계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분석적으로 생각하고 추론하고 논리적 추리, 수학 학습에 유리하다. 이게 이제 좌뇌입니다. 이성적입니다. 감정을 억제하고, 근데 아까 우뇌는 감정을 막 발산하는, 폭발하는 게 우뇌고 억제하는 것은 좌뇌. 그 다음에 기존의 것을 개선하고 사실적 현실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이 부위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뇌졸중이라 해서 중풍에 걸리면은, 예를 들어서 오른쪽 뇌가 말하자면은 죽었다고 합시다. 공기가, 산소가 들어가지 못해서 죽으면은 왼쪽 전체 신체 부위가 기능을 하지를 못합니다. 왼쪽이. 그 다음에 좌측 뇌가 공기, 즉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죽으면 오른쪽 부위가 전체 신체 부위까지 전부 작동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양쪽 다 죽어버리면은 의식불명, 식물 인간이 돼서 누워서 평생을 똥오줌 다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참 위험한 것이 뇌졸중 중풍입니다. 그 다음에 뇌의 한가운데가 터져서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지면은 이것도 의식불명, 식물인간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우뇌 쪽이 관장하는 것은 좌측이고 좌뇌가 관장하는 것은 오른쪽입니다. 정반대쪽을 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뇌는 좌반신의 운동을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우측 뇌가 죽으면 좌반신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관장하던 것을 관장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시각의 정보 처리가 좌측이 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인 사고 기능도 다 말살이 됩니다.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듣고 공간 인식하는 것이 우뇌인데, 쉽게 말하자면 예술적인 기질이 태어나서 날 때부터 예술적인 기질이 뛰어나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하면은 우측 뇌가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우측 뇌가. 이건 예술적인 감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쪽 귀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음악은 예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측 뇌, 그러니까 오른쪽 귀에 꽂았을 때
더 빨리 알아듣게 되고 그 음악에 대한 감동이나 감명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주로 우측 뇌에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술적인 거, 감각적인 거, 그림 그리는 거, 이게 다 우뇌가 담당합니다. 좌뇌가 담당한 것은 우반신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좌측 뇌가 죽어버리면 우측 우반신이 운동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팔이 구부러져 버리고 다리가 구부러지고 펴지질 않아요. 그리고 시각의 정보 처리를 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거, 계산하는 거, 논리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다 좌측 뇌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좌와 우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그 셀젤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듬뿍 바르고 온몸에 다 바르고 전신 한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셀젤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몽땅 바르세요. 한 150에서 170g 한 번에 쓰는 양입니다. 그게. 그리고 땀이 흠뻑 젖어서 나올 정도로 땀이 많이 흐른 다음에 한증막에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하면은 왼쪽 뇌가 됐든 오른쪽 뇌가 됐든 죽은 사람들이, 즉 중풍으로 쓰러졌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기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뇌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모세포가 없어요. 엄마 세포가. 그러니까 한번 죽으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중풍으로 오른쪽 뇌가 죽었다고 합시다. 이것은 영원히 고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가 죽으면 이제 왼쪽 뇌가 왼쪽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데 손이 팔이 구부러져서 펴지질 않는다든지 쩔뚝거린다든지 이게 손가락 발가락이 왼쪽이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이게 오른쪽 뇌가 죽으면 왼쪽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왼쪽 하반신이 마비가 돼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움직이게 하려면은 셀젤을 전체를 바르세요. 오른쪽 뇌가 죽었다고 오른쪽만 바르는 게 아니라 전체가 활성화가 돼야 되니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을 바르고 하루에 한 번씩 땀을 비 오듯이 쏟을 정도로 한증을 한 다음에 그것을 잘 먹으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을 하세요. 6개월 하루도 쉬지 말고 했을 때 다시 오른쪽 뇌 죽었던 뇌가 살아납니다. 이것을 세포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 동서양 의학으로 한번 구부러진 팔다리는 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세포가 없습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25세까지 뇌는 크기만 해요. 뇌는 25세까지 크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25세 지나면은 하루에 한 10만 개씩 죽어가요. 평생을 그렇게 죽어만 갑니다. 세포가 한 10만 개씩 죽어요. 하루에 24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이제 뇌가 쭈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다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다시 살리는 방법을 셀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엄마 세포가 없는 세포가 되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획기적인 것입니다. 동서양 의학으로 한번 구부러진 팔다리는 펴지질 않거든요. 뇌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뇌가 살아나서 팔을 펴라, 다리를 펴라, 움직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는 엄마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즉 공기가 이게 잠시 안 들어간다고 합시다. 오른쪽 뇌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왼쪽 전부가 다 이제 하반신이 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가 죽어버리면 왼쪽 전체가 이제 좌반신 운동을 한다고 관장한다고 했잖아요. 좌반신 운동을 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팔다리가 구부러지고 펴지질 못하고 평생을 쩔뚝거리고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이게 동서양 의학으로는 한번 구부러진 팔을 필 수가 없어요. 왜? 오른쪽 뇌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뇌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뭐 한의원에 가서 대침을 꽂고 뭐 여러 가지 침도 맞고 그러는데 그거 뭐 허세요.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서양 의학에서는 이제 물리치료를 많이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오라 해가지고 하세요.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셀젤 바르고 한증을 하시면 됩니다.
침을 맞든 물리치료를 하든 조금만 좋아지지 영원히 좋아지진 않아요. 뇌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셀젤은 뇌가 죽었던 뇌가 살아나게 하는 것이 셀젤입니다. 대단히 위력적인 것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중풍은 6개월을 날마다 한증을 해야 됩니다. 셀젤 바르고 한증을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어디 저 인터넷 들어가면은요, 한증할 수 있는 2인용 뭐 4인용 이런 거 한증하는 것을 팔아요. 중고를 사세요. 중고 사서 집에다 놓고 거기 들어가서 셀젤 바르고 들어가서 한증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화장실에 근적외선 등을 한 3개 4개를 설치하세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바르고 뜨겁게 근적외선을 쬐우세요. 쬐면은 거기서 듬뿍 의자 놓고 앉아서 한 30분이든 1시간이든 땀이 푹 나올 정도로, 아주 흘러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풍 환자는 되살아나게 할 수가 있다. 그게 셀젤의 막강한 효능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열심히 자신감을 가지고 운영도 하시고 그렇게 홍보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고객한테 보여주면서 말하는 자료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밴드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